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정치 인사이트. 매주 월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설 특집을 한 관계로 오늘 수요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요. 예. 집에서 잘 편하게 쉽니다.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고. 책과 영화와 사색을 하며 뭐 사색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여행하고요. 예. 어제는 어머님 아버님 뵈러 다녀왔습니다. 흔히 이제 명절이 되면요, 정치권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설 민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게 있나? 이 설 민심이라는 게 어떤 유의미한 분기점이 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거예요? 설 민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예. 모이면 집에서 정치 얘기 좀 하세요? 저희 집안은 조금 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이제 남북 관계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네. 사실은 네. 전혀 안 하거든요. 정치 얘기는 아예 뭐 얘기 자체를 많이 안 하지만 네. 정치 얘기는 특히 아예 네.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설 예.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뭐 설 지나거나 추석 지나고 그렇죠. 나면 뭐 하죠, 한 번씩. 추석 효과가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거기에 예. 영향을 미쳤다 이러는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금년 설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가장 정치 얘기를 덜할 설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같으면 집권 예. 전이긴 하지만 예. 그때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그럼요. 기다리고 예. 있을 때고 작년도도 뭐 네. 사실 지방선거가 임박했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내년도는 뭐 총선 바로 직전일 거 아닙니까? 4월이 총선인데 2월이니까 그러네요. 그때는 예, 뭐 예, 더 예. 뜨거울 거고. 내년은 완전히 정치의 계절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이. 그때 보통 설민심 그러면 예. 4월 총선 앞둔 2월 달이나 1월 달에 예. 설은 정말 예.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 지역에 나온 분들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럼요. 엄청 할 것 지금은 이제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2021년만 해도 예. 또 대통령 선거 1년 앞두니까 또 이제 그렇죠. 뭐 더 뜨거워질 거고. 예. 대선 주자들 얘기로 예. 꽃을 피우겠죠. 그런 거에 네. 비하면 이제 금년에는 예. 상대적으로 조금 정치 얘기는 덜 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설민심이 그거 말고 이제 네. 뭐 경제 이야기라든가 네. 뭐 또 뭐 2차 북미 회담 뉴스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다만 예. 이제 직전에 지난주에 이제 예. 중요 정치 인사들이 뭐 구속도 되고 이랬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 얘기 예. 조금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아주 뜨겁게 예. 정치 얘기로 달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통 최근에 이제 여론 민심이 표출되는 게 평상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SNS다 이렇게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표피의 민심이고 그 근저에 있는 어떤 큰 민심은 정말로 설 민심 같은 거, 설에서의 대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얼마 전에 기사 예. 나온 거 봤는데 네네. 정치 얘기하지 마라. 싸운다. 거기도 싸우더라고요. 가족끼리 만났을 예, 때 그게 네. 이제 대체적으로 세대 전쟁이 뚜렷해지면서 생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 간의 정치적인 그게 확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얘기해봐야 싸움만 나니까 하지 마라. 뭐 영향도 뭐 서로 뭐 설득되지도 않을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도 제가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네.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지 예. 가족들 만나면 예. 정치 얘기하지 마라. 싸운다. 그랬군요.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 피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요즘은. 그럴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설 민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 이게 이제 주요 정치인들의 구속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고 또 설 직전에는 안희정 전 지사도 구속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까요? 향후 여권의 전국 운영에? 글쎄 저도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된 거는 예. 뭐 뜻밖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유죄여도 예. 뭐 불구속으로 현직 도지사니까 그렇죠. 할 수도 있었는데 예. 법정 구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던 분들에게는 예. 굉장히 충격파였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 네. 그게 이제 뭐 우상호 의원 같은 분도 예. 좀 우리가 과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뭐 사법부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 그리고 사법부도 신이 아닌 이상 예. 얼마든지 뭐 비판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고 이게 봐요. 되짚어 보면요. 민주당에서 첫날 김경수 지사 구속되자마자는
정말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승태 퀴즈의 복수다. 뭐 사법부 전체의 어떤 보복이다.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 날쯤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좀 자성이 나오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과했다. 우상호 의원의 얘기 같은 게 한편으로는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된 것인지 판결을 좀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예.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거는 뭐 현직 도지사를 네. 그렇게 법정 구속할 필요까지 있었느냐? 네. 형량은 뭐 형량도 과하지 않았냐? 예,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네. 또 이거는 그 사법농단의 그 네. 적폐 판사들 그렇죠. 예. 탄핵을 하겠다. 예. 찍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은 예. 이런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고 네. 흠결이 많죠. 네. 흠결이 많지만 네. 그 틀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예. 이게 더 큰 혼란이 있으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도 좀 그냥 가자. 이런 흐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다 이제 그 컴퓨터로 다 화면 보고 그러지만 옛날 네. 축구에 오심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오심이 있지만 네. 오심도 경기 일부라고 했었죠. 그런 네. 정도 하는 거는 이제 네. 경기 자체를 예. 그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예. 그냥 가는 건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비판까지는 얼마든지 괜찮다. 얼마든지 그게 뭐 그 예. 적절하지 않은 거다. 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걸 뭐 사법부 전체의 어떤 그 조직적 저항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 탄핵을 그런 사람들을 딱 찍어서 탄핵하는 게 우리 목표다. 네. 이렇게까지 한 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얼마든지. 예. 그러나 심판 제도 자체를 좀 없애자. 이걸 예. 공격하자. 이건 얘기는 좀 다른 문제다. 그거에 아마 좀 가했다 이렇게 예. 내부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 끝나면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한테도 입장 밝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아직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는 안 갔지만 근데 뭐 예. 나온 얘기는 뭐 그날 민주당도 좀 과했지만 예. 사실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사실 그 이건 뭐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형사소송할 수 없지만 네. 수사를 할 수 있다가 특검으로 가자. 네. 그래서 사실 정통성 문제까지 걸고 갔고 예.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던지 네. 뭐 대선 불복은 아니다. 예. 거기도 이제 좀 주워 담는 분위기 맞아요. 아닙니까? 예. 처음엔 되게 세게 나왔다가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우상호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호 의원은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본다. 과도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강경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의 초선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이건 뭐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뭐 초선 의원들은 우리나라에 항상 많죠. 네. 많고 총선 때마다 이제 물갈이론이 지금 나오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네. 그 대체적으로 그동안 초재선 의원들이 네. 그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당하고 싸운 것보다는 네. 같은 아, 당의 그 혁신을 주로 이제 뭐 그게 예, 뭐 예. 남원정이든 천신정이든 이제 그런 예. 거고 당내 혁신. 예, 네. 당내 혁신이고 그런 거를 좀 바라죠. 네. 당내에서 이제 지도부가 잘못할 때 그때 용감하게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개혁파로 떠오르긴 했는데 예. 최근에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 오히려 예. 그냥 예. 당내에서 예. 아주 뭐 이상한 사람 왕따 시키고 예. 굉장히 근데 아마 이게 왜 이런 흐름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 어떤 그 흐름인 건 분명해요. 이게. 그러니까 초선들이 당내 원로들이나 다선 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의 전위대가 돼서 예, 그렇죠. 당 방침대로 행동대처럼 이제 맞아요. 하는 거죠. 행동대처럼. 예. 다른 정치 세력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예. 뭐 저는 그게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또는 이제 뭐 경제적 양극화도 커지고 예. 그 대중의 분노와 뭐 이런 게 증오 이런 게 커지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지도자들이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포퓰리즘의 그 네.
뭐 포퓰리스트가 되는 예. 그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한국 정치도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선동가들이 그냥 그 각광받고 더 선명해 보이니까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여하튼 이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게 설 민심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영남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저희가 궁금하긴 해요. 영남에서는 물론 이제 그 설이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영남 예측을 민심에 못 하겠어요. 근데 영향. 이게 지금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너무 이제 그거는 좀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설 지나고 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 그 이제 경남도지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소위 이제 PK 그렇죠. 대통령이고 정치적 고향이죠. 지금 부산시장과 지금 경남도지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또 뭐 기대감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반대자들까지도 그리고 이번에 예타 면제 관련돼서도 경남이 아주 큰 선물을 받았고 그렇죠. 4.7조짜리 내륙 그 고속철도. 역시 실세도지사하고 대통령 최측근이 좀 다르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자. 이제 이때 뭐 그동안 못했던 현안들. 예타 발표되자마자 다음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이거는 뭐 보수 진보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원진 의원이 언급했던 안희박김 숙청설 이게 지금 다시 주목을 받게 됐거든요. 야, 이거 참 조원진 의원이 뭐 물론 만든 말이겠죠. 만든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지금 원래는 안희박김 할 때 김이 누구냐 했을 때 김경수냐 김부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원래 꼽히던 인물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요것만 무사하게 넘기면 급부상하면서 사실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 안희박김 숙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그걸 진지하게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뭐 그런 진지한 분석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 숙청의 주체도 없을 테니까. 뭐 그 잠깐 이렇게 그런 게 돌잖아요. 찌라시 이른바 누가 이걸 제거하려고 이런 거 했다. 근데 별로 저는 그걸 믿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2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고 문재인 친문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친문 이너서클에서 보면 굉장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커진 거죠. 그러면 뭐 박원순 시장은 아직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과연 친문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차기 대선 주자냐?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아니고 이재명 지사도 아직 경기도지사지만 지난번에 봤지만 아주 친문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대선 경선 때부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친문이 이제 카드를 많이 잃은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조국 민정수석도 다음 내년 총선에 그 부산에 출마한 뒤에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정말요? 또 유시민 전 장관도 안 한다고는 하지만 뭐 거기 또 그래도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직 대선까지는 한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차기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되니까 차기 특히 차기 민주당의 여당의 대선 주자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까지 유시민 작가라고 해야겠군요. 차기 대선 논하기는 좀 이르죠 지금. 그럼요. 저는 사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거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을.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을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렇죠. 도움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국내 정치 안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3년이 좀 그거 하면 한 2년 정도는 네. 조금 2년 뒤부터 한다든지 좀 그런 건 조금 암묵적으로 그렇게 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5년 단임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도전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 다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네. 근데 5년 단임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당 내에서 네. 그 후보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네. 정권 그럼 재창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여당에서 여당으로 예, 간 예. 거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보면 예. 정권 교체의 성격이 한 예. 30%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아, 같은 여당이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이 네. 넘어가도 네. 약간 정권 교체적 성격이 좀 있죠. 아, 한 분은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의미는 있었죠.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예. 점에서. 예.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올 때도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남이잖아요. 호남에서 영남으로 좀 넘어오고 그다음에 예, 노무현 예, 예. 대통령은 그 전에 계속 삼김 지역주의를 예, 예, 반대했기 예. 때문에 예, 예. 정권 교체의 성격도 조금 있었어요. 당은 같더라도 예, 이명박 예, 예.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넘어올 때도 예.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넘어갈 때는 그 얘기가 생각나요. 선거 구호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 뭐 이런 식의 선거 구호를 박근혜 후보가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오면 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고 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60% 정도 간다고요. 네. 그런데 야당이 대안이냐? 예. 여기는 이렇게 그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박근혜 의원이 한 거죠. 아. 예, 이명박 대통령.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뭐 민주당에 많은 대권 주자들이 거론됩니다만 예. 이건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그 역사를 쓰게 될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 예를 들면 친문이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네. 뜻을 잘 계승하고 철학을 네. 그리고 지지를 받아서 네. 대통령이 되겠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전임자와 차별화되는 대통령을 원하고 전임자와 각을 세우는. 예, 네. 전임자가 인기가 좀 떨어질 때 예.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하잖아요. 예. 그때도 민주당이 지리멸렬할 때 박근혜 의원이 뭐 세종시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예. 부상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집권당 내에서도 예.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질 때 대통령을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하. 대중적인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런 지도자들은 지금 정치인들은 잘 안 보여요 여당 내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은 예. 여당 내라도 가설 이런 게 대통령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 각을 세운 분이 예. 차기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인기 떨어질 때 이 어허. 대통령이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그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보이는 분들 중에는 그런 예. 분들이 잘 안 보여서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유시민 작가거든요.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좀 부합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통 친문은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 이제 친문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 굳이 친문하고 친노를 나눈다면 예. 친노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지금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 약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본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네.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런데 네. 뭐 그래도 유시민 그 작가 예.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네. 근데 그 자체로 방송도 많이 했고 예. 방송 토론 진행도 했고 네. 뭐 굉장히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네. 그 자체로 셀럽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네.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분이니까 네. 두 번째는 책도 많이 쓰고 예, 그리고 뭘 그렇죠. 설명할 때 보면 우선 예. 똑똑해 보이잖아요. 지식인이죠. 예, 그리고 아니 같은 말을 설명을 해도 예. 이분이 설명하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릴 맞아요. 정도로 예. 설명을 잘하는 분이고 똑똑해 예. 보이는 게 있고 예.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그리움이랄까 예, 그게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네.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네. 더 노무현스러운 분이 유시민이죠. 아하. 예,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예. 거침없이 말하고 예. 뭐 이러는 것이 예. 약간 좀 그 노무현을 좀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러고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네. PK 비주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유시민 전 장관은 TK입니다. TK 비주류예요. 대구 진짜 출신이죠. 보수의 본류의 비주류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장인 정치 안 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네. 뭐 그 친문 이너서클들이 예. 다 이렇게 그 후보가 없고 무너지면 예. 친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그 유시민을 대안으로 생각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또 아니고 본인이 할 생각이 없고 네. 뭐 친문도 지금까지 유시민을 갖다가 네.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께는 저희가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